혼자 공부하는 자바 1장에서 10장까지는 자바 언어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다면 11장부터는 자바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표준 API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실제로 자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자바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표준 API를 이용하게 됩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바 표준 API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0장까지 자바 언어가 제공하는 기본 문법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11장부터는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 자바 언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이 학습을 한 뒤에 11장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11장 1절에 쓰는 자바가 제공해주는 표준 API 중에서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소속된 API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습 순서는 시작하기 전에 자바 API 도큐먼트, API 도큐먼트에서 클래스를 읽는 방법,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 래퍼 클래스, 메스 클래스, 그리고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오브젝트 클래스, 시스템 클래스,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 래퍼 클래스, 메스 클래스입니다. 이들 클래스는 모두 java.lang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인데요. 이들 클래스들은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많이 사용이 되므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java.lang 패키지는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클래스를 담은 패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ava.lang 패키지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임포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 system.out.println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코드를 사용을 할 때 import java.lang이라고 해서 임포트문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또한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string 클래스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역시 java.lang 패키지를 임포트 하지 않고 사용을 했었죠. 이와 같이 오브젝트, 클래스, 래퍼, 메스 등도 임포트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자, 이들 클래스에 대한 용도가 나오는데요. 오브젝트는 모든 자바 클래스의 최상위 부모입니다.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메소드는 모든 클래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자, 시스템은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그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입력 장치, 그리고 표준 출력 장치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기 위해서 자, 운영체제가 자바 가상기계를 종료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집기를 실행 요청을 할 때도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합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는 우리가 작성한 바이트 코드 파일을 메모리에 로딩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리소스 파일을 찾을 때도 이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을 해왔죠. 그래서 문자열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래퍼 클래스는 포장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바이트, 숏,
캐릭터, 인티저, 플롯, 더블, 불리언, 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본 타입 하게 되면 우리가 바이트, 숏, 차, 인트, 플롯, 더블, 불리언, 롱이 있죠. 이러한 기본 타입에 해당되는 클래스 타입을 레퍼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어서 기본 타입의 값을 이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의 값을 객체로 만들 때 이와 같은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ath라고 하는 클래스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두 정적 메소드로 수학에서 자주 쓰는 함수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자바 API 도큐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바 API라고 되어 있는데요.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첫자를 따서 API라고 부르는데요. 자, 흔히 이 API는 라이브러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모음을 API 또는 라이브러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바 API는 자바 언어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모음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한 API에 어떤 종류의 클래스가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있는지는 도큐먼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자바 API 도큐먼트는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소로 여러분이 브라우저에다가 입력을 하고 자, 보시면은 이러한 자바 플랫폼 스탠다드 에디션 도큐멘테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바 플랫폼 하게 되면은 자, 자바 언어가 실행하는 환경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스탠다드 에디션 하게 되면은 바로 JDK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과 바로 이전 버전에 대한 도큐먼트가 제공이 되는데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JDK8 그리고 JDK11 이 두 버전의 도큐먼트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JDK8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큐먼트가 잘 정리되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레퍼런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에 보면 자바 SE API 도큐멘테이션이 되어 있죠. 그래서 API에 대한 설명하는 문서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와 같이 JDK8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패키지와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백해서 자, 이번에는 JDK 11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단에 API 도큐멘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API 도큐먼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자바 8과 자바 11이 이렇게 좀 도큐멘트가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각 버전의 API 도큐먼트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해온 이 스트링 클래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는 java.lang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패키지로 접근을 해서 자, 스트링 클래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DK8, 자바 8 API 도큐먼트를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백해서
자, JDK8을 선택을 하고, 자, 레퍼런스에 자바 SE API 도큐멘테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자, 좌상단에는요, 자바 8이 제공해주는 패키지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java.lang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하단에 이와 같이 java.lang 패키지에 속하는 인터페이스와 이제 클래스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클래스 부분에 string이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찾아봅니다. 자,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string 클래스와 관련된 문서가 나오죠. 이번에는 자바 11 도큐멘트에서 string 클래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백해서 JDK 11을 클릭을 합니다. API 도큐멘테이션을 클릭을 하고 All Module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자바 베이스라고 하는 모듈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Package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java.lang이라는 패키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클래스 서머리 부분에서 자,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찾아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string 클래스 도큐멘트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바 11 도큐멘트에서 string 클래스를 찾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오른쪽 상단에 이 search라고 하는 검색란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입력을 하면 이와 같이 st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드롭다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일 상단에 보게 되면 java.lang 패키지에 속하는 string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클립스에서도 쉽게 API 도큐멘트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드 편집 뷰에서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를 선택한 후에 F1 키를 클릭을 하게 되면 헬프 뷰로 이동을 해서 이와 같이 해당 클래스의 도큐멘트를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파일에서 자,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자, 챕터 11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넥스트. 자, 피니시 하겠습니다. 자, 모듈 네임은 챕터 11로 하겠습니다. 자, 모듈 기술자에 자, requires java.se라고 자, 기술을 하고요. 자, src에서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패키지 자, section 01.exam01 자, 이렇게 주고 자, 여기에다가 자,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요. API document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할게요. 여기에서는 string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이와 같이 문자열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내가 API 도큐멘트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자, F1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헬프 뷰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자바 헬프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보면 자바 도큐멘트 for 자바 lang string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string 클래스에 대한 문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클래스에 대한 API 도큐멘트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API 도큐멘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를 찾아서 해당 페이지를 열었다면 그 페이지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클래스의 최상단에 보게 되면은
summary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스트링 문서를 보게 되면은 최상단에 summary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nested, field, 그 다음에 constructor, method가 있는데요. 그래서 nested는 중첩 클래스 또는 중첩 인터페이스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field는 필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constructor는 생성자죠. 그 다음에 method는 메소드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중첩 클래스 또는 필드, 생성자, 메소드를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링크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링크가 없는 것은 이 클래스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nested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지금 안 걸려 있죠. 그러면 stringS는 중첩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드하고 생성자하고 메소드는 이렇게 링크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스트링이 이러한 필드와 생성자와 메소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의 선언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클래스의 선언부라고 하면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 클래스 선언부예요. 자, 이 클래스 선언부에는 조건 제한자, 그리고 final. 자, final이라고 하는 바로 이 키워드 또는 이 자리에 이제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가 와서 그래서 final class 또는 추상 클래스라는 것을 의미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모, 즉 extends 다음에 뭐가 있느냐, 즉 스트링의 부모는 누구냐라는 뜻인데, 자, 요 위에 보면은 자, 상수 계청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스트링 바로 위에가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의 부모는 오브젝트라는 것을 이제 이 extends가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mplement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인터페이스겠죠. 그래서 스트링은 3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선언부 다음에 있는 자, 요 내용은 이 클래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좀 더 내려보면은 자, since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바 몇 버전부터 이 클래스가 존재해 왔느냐라는 건데 자바 1.0부터 자, 이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존재해 왔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C also라고 하는 이 부분은 스트링과 매우 밀접한 클래스 또는 메소드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해당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의 부분은 이제 필드 서머리, 그 다음에 생성자 서머리, 그 다음에 메소드 서머리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위에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이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필드를 선택하게 되면 필드 서머리로 오게 되고, 컨스트럭터를 누르게 되면은 컨스트럭터 서머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메소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메소드 서머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필드 부분을 볼게요. 필드 서머리의 표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3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odifier and Type, Field, Description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필드명은 바로 필드 컬럼에 있는 바로 이것이 필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필드를 선언을 할 때 앞부분에 붙은 내용이 뭐냐? 바로 그 부분이 바로 Modifier and Type인데, 자, 이 필드가 인스턴스 필드인지 또는 정적 필드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자, 스태틱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정적 필드예요. 그래서 스태틱이 없으면 얘는 인스턴스 필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필드를 선언할 때 사용한 타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컴패러터라는 타입으로 필드를 이제 선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필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6장 클래스에서 자, 필드를 선언할 때 이와 같이 모두 대문자로 이렇게 선언할 경우,
보통 이런 필드를 우리는 상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수를 우리가 선언할 때 static final로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보면은 static은 보이는데 이제 final이 안 보이죠. 자, 자세한 선언부를 보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필드 선언부가 전체가 나옵니다. 보니까 static final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가 상수 필드이기 때문에 다 대문자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필드 서머리로 가서, 자, 지금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제 필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다른 클래스에 보게 되면은, 필드가 매우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필드 이름, 그리고 그 필드가 정적인지 인스턴트인지, 그 다음에 앞에, 자, 타입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 자, 생성자 서머리를 보게 되면, 자, constructor라는 컬럼, 그 다음에 description이라는 컬럼이 있는데요. 자, constructor는 말 그대로 이제 생성자 선언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description은 해당 생성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해당 생성자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자, 좀 더 정확한 선언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 때 이와 같은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배열을 가지고 스트링 객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차 배열을 가지고 스트링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생성자가 이제 있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생성자를 선택을 해서 자, 스트링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디스크립션 부분에 가보면 deprecated라고 하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자, 이 deprecated가 붙어 있는 이러한 생성자나 또는 필드 또는 메소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 버전에서는 사용이 되었으나 지금 버전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뜻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후 버전에서는 이 내용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deprecated로 기술된 이러한 생성자 또는 메소드, 필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서머리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서머리 부분에 메소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all method, 자, 스트링이 갖고 있는 전체 메소드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static 메소드는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정적 메소드, 그 다음에 instance 메소드는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instance 메소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all 메소드를 보면, 자, modifier and type이라는 컬럼이 있고, method라는 컬럼이 있고, description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자, method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내용이 바로 메소드 이름이에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맥의 변수고요. 자, 그리고 앞에 붙은 이 modify and type은 뭐냐면, 이 메소드를 실행한 후에 리턴되는 값의 타입을 이야기를 해요. 즉, 리턴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차a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int 값을 하나를 줘야 되고요. 차at이 모두 실행되고 난 이후에는 차 타입의 값이 리턴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description 부분에는 이 메소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읽고 싶다면 메소드 이름을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 그리고 클래스에 선언된 생성자, 그리고 클래스에 선언된 메소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큐멘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이 개발을 할 때 항상 이 도큐멘트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클래스의 어떤 필드, 어떤 생성자, 어떤 메소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1장부터는 우리가 어떤 예제를 작성을 한다거나 또는 교재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제 클래스를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이러한 API 도큐먼트를 열어서 여러분이 해당 클래스의 필드, 생성자, 메소드를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 API 도큐먼트 없이는 개발하기가 좀 힘들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API 도큐먼트를 자주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